네, 종목 Y에서는 국내 증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과 함께 하시죠. 이화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돌아왔던 장이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 8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그래도 반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분기 하루 만에 800선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화무쌍한 장 속에서도 삼성전자 8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위에는 신성홀딩스와 일진홀딩스 올라와 있고요. 그 위에는 TS인베스트먼트 있습니다. 공구음원의 무상증자 소식에 연일 상한가 기록했지만 전일에는 급락세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바로 아남전자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일진홀딩스부터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가의 반응을 먼저 보시면요. 20.61% 상승한 7,08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려왔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20%가 넘는 급등세 연출되고 있고요. 6거래일 만에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자회사인 일진멀티리얼스가 내달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일진홀딩스 함께 부각되면서 주가의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일진머티리얼즈의 예비 입찰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신성홀딩스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21.78%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18,450원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부터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와준 종목인데요. 전일 장중에는 19,800원, 19,000원 선까지 가뿐하게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함께 전 세계 식량 위기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요. 신성홀딩스는 해외 생산업자로부터 곡물을 구매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유통하는 회사라서 식량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이 같은 식량 위기 때문에 식량주인 신성홀딩스에 최근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경제연구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농지와 농기계 또 가축 등의 피해액이 무려 4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농업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농업 경작지의 약 25%가량을 상실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 수출의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기업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도 함께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종목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Y에서는 어제 움직였던 특징주 3가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좀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진 L&D입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삼성그룹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TF를 발족했다고 하는 소식 덕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뭐 전일자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TF 전기차 TF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뭐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를 뭐 만들지는 않지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들을 이제 많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요즘 전기차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전기차 뭐 관련돼서 뭐 제일 뭐 지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뭐 많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수급이 조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제품 생산은 뭐 아주 빨라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용 뭐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 뭐 삼성 SDS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2차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의 그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하는 것 때문에도 한번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걸 이게 그룹 전체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에서 아마 TF가 출범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가스켓이라는 부분을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삼성 SDI의 이제 전체 70% 정도를 이제 삼진 L&D에서 이제 받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TF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회사에서 그걸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통형만 받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재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는 게 뭐 CATL이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만약에 이런 원통형 관련된 제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슬라 향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 뭐 기대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분야에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진 L&D 같은 경우도 관련된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어저께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삼진 L&D 알아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Y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네. 정말 최근에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불어온 훈풍 덕분에 좀 급등을 한 면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ARM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가온칩스가 삼성전자랑 어떤 연관이 있길래 좀 급등이 나왔을까요? 네, 그 가온칩스는 이제 그 디자인 이제 솔루션이라는 이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거거든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네. 거냐면 그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팹리스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냥 뭐 팹리스에서 설계를 한 걸 바로 파운드리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그 설계를 이제 파운드리에 그러니까 변환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가 필요로 해졌습니다. 그런 이제 변환을 해주는 회사가 가온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들이 늘어날수록 그다음에 이제 그 공정 자체가 미세화될수록 관련된 이런 이제 디자인 솔루션 관련 회사들이 수혜가 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건 뭐 그 삼성전자 M&A 관련된 뭐 부분인데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강화하면서 뭐 이런 이제 디자인 솔루션 업체를 뭐 인수할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향후에 이제 유럽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장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ARM도 얘기는 했지만 그 외에 뭐 NXP나 아니면 인피니온 같은 이런 전장용 반도체 회사에 대한 인수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뭐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를 M&A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온칩스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장용이나 그다음에 AI용 그 반도체의 이제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매출이 뭐 절반 이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장용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면 전장용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뭐 계속 시스템 반도체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가 확대될수록 아마 가온칩스의 뭐 그 실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했었던 측면은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고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ARM 인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취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참고를 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 알아보셨고요. 마지막 종목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AP위성 되겠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연기가 정말 무제한으로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15일로 예상이 됐다가 기상 악화로 하루 미뤄졌다가 또 이제 연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발사를 하면서 지금 뭐 그 안에 있는 산화제 뭐 탱크 안에 있는 센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뭐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센서를 그럼 과연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영향이 때문에 이제 센서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마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센서 문제라고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3일까지 지금 발사가 예정이 되어 날짜는 잡혀져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센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가을 때까지로 아마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우려 섞인 그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누리호 관련된 이제 발사 때문에 뭐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좀 주춤거렸는데요. 아마 그 시장 흐름하고 같이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보일 것 같고요. 만약 발사가 다시 날짜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AP 위성은 조금 앞으로의 좀 누리호 발사 이슈를 눈여겨보면서 조금은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위성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 네. 관련주들도 좀 다 비슷한 시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뭐 AP 위성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지금 누리호에 발사를 할 때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을 같이 네. 쏘아 올리는데 그걸 이제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많이 빠졌었던 게 이제 비치오테크 같은 경우 한 8% 넘는 네. 그런 하락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캔 코리아 에어로나 이제 셀트랙 I 같은 경우도 지금 5%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외에 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어떻게 뭐 좋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뭐 그런 뭐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거는 뭐 향후에 이렇게 발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초소형 위성 관련돼서는 계속 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어제 이슈가 컸었던 세 종목들의 분석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종목 와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